질문이 주사파란 무엇인가? 이 주사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저번 수업에서 연결이 돼요. 일단은 NL이라는 게 나오죠.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이렇게 얘기하죠. 민족 해방은 서양의 좌파하고는 달라요. 서양의 좌파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네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컬러니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동양 같은 경우에 이 컬러니, 식민지에서 자라난 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민지에서 생겨난 좌파인데 기존에 있어서 이제 착취라는 거를 일으키는 거는 계급관계의 주요 모순이 있다라고 서양 좌파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이 사람들이 착취한다. 이런 계급과의 관계를 주고 레프트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동양에서 이 민족해방 NL 쪽에서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네이션과 컬러니의 위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민족과 민족이 지금 우리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네이션과 네이션의 위계, 하이어라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이션 대 네이션으로 동등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모든 나라 컬러니를 네이션으로 만들어진 일이 벌어졌어. 루즈벨트 그렇게 하나 했잖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그리고 신탁 통치하고 나라들을 다 독립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내셔널 리버레이션의 핵심인 네이션과 컬러니의 관계를 해소하고 컬러니를 네이션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제도적인 얘기다 라는 얘기만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급과 계급 간의 갈등에서도 기업과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죠. 근데 문제는 혁명이 발생한 러시아에서는 어느 계급이 주력이었어요? 농민이죠.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혁명이 어디서 날 거다? 영국에서 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노동자, 농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민은 자각하지 않고 혁명의 주체가 아니라고 봤단 말이에요. 농민이 다 뭐로 변해요? 노동자로 변하죠. 농민이 노동자로 변하면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의 포위망 속에 기업가들이 고립이 돼서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질 거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왜 그랬냐면, 일면 잉여 있죠. 잉여를 자본가한테 전유한다,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잉여를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나눴다고요. 이거 자본주의 체계를 부서지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도 좋냐? 아닌 거죠. 이익을 전유하고 착취하고 노동자 계급에겐 절대로 어떤 것도 나눠주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가 무너지면서 혁명이 벌어진 일이 발생하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서구 자본주의가 정치 투쟁을 통해서 일명 타협을 통해서 계급 갈등이 누그러들고, 더 웃긴 거는 이 국내적인 계급 갈등이 뭐로 해소가 됐을까요? 이 사회적 타협이 되는 계기가 뭐였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노동자가 전쟁을 겪으면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뭐가 됩니까? 베테랑이 돼요. 이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군대가 되죠. 노동자들이 베테랑이 되었을 때 기업가들은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사회가 전복되죠.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른 나라와 네이션과 네이션의 전쟁을 겪으면서 둘이 같은 공동체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노동자들하고 끝까지 대립을 했다가는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실감이 나지. 그러면 실감이 나는데 밀어붙일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엔 그 전체 인구에서 기업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기업가 개코죠. 기업가 되게 소수고 노동자도 되게 소수였는데 농민 다수, 그리고 귀족 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유주의 혁명이 벌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레닌이나 이런 쪽 입장에선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하고 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1, 2로 그냥 한꺼번에 한다. 그랬을 때 이 자유주의 혁명을 하고 이 사회주의 혁명까지 하는 거에 주력을 어디서 봤다? 농민으로 봤죠. 그리고 농민하고 노동자를 합쳐서 여기서는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계급 개념이 아니라 일반 사람 개념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다? 피플이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민이란 말이 여기서 탄생해요.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의 전위성, 기타 등등이 아니라 인민성, 그리고 인민전선, 자유주의자들도 포섭해라.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연합,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의 연합, 그런 걸 인민전선이라고 부르죠. 사실상 이게 내셔널 리버레이션이 이 사고방식이 태동한 건 러시아가 아닙니다. 영국의 가장 옆에 붙어 있었던 나라, 아일랜드가 원산지예요. 아일랜드는 영국한테 몇 년을 당했다? 700년을 당했죠. 아일랜드에서 이 사회주의 사상에서 잉태한 게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NL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테러리즘입니다.
소수민족이 저항하는 방법으로 테러리즘도 아일랜드에서 했고,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 영국이 잘못한 게 있어요.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뭘 했다? 혓바닥을 뽑았어요, 진짜. 혓바닥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갤리거라는 자기 언어를 잃고 영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하고 표면적으로 구분이 안 되죠. 영어를 쓰는 식민지 사람들, 그게 동화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긴 게 똑같은 사람들이 테러리즘을 하니까 도저히 영국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극장에 들어와서 테러하고 뭐하고 모든 사회가 지금 팬데믹 정도가 아니죠. 아일랜드의 테러리즘은 독립에 혁혁한 공로를 하죠. 그리고 이 민족 해방 세력들이 그대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끝나면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일랜드 통일.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북아일랜드가 있죠. 북아일랜드가 있는 지금 그레이트 브리튼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아일랜드하고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통일을 하겠다라는 운동으로 민족 통합운동 IRA죠. 아일랜드 공화국, 아일랜드 리퍼블리컨 아미. 그러면서 여기서 이걸 통일하겠다 이런 게 해서 계속 테러리즘이 198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하고 평화협상을 맺고 여기는 그냥 영국 거야. 여기는 프로테스탄트, 성공회 사람들 믿고 아일랜드인이지만 영국 사람이야. 여기서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아일랜드 내부에서의 계급 갈등도 이 갈등도 끝내죠. 그래서 NL을 종식을 해요. 그다음에 아일랜드가 뭘 하냐? 사회적 대타협을 하죠.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NL의 발상지이자 테러리즘의 발상지이자 사회적 대타협의 발상지예요. 아일랜드는 마이클 콜린스나 기타 등등에서 이제 테러리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아일랜드에서의 모습이나 이런 게 수출이 돼서 대박을 친 게 어디다? 러시아 혁명이 이거란 말이에요. 농민들 그리고 노동자들 이걸 인민전선으로 만들고 아일랜드가 NL들이 통일을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맨 처음에 아일랜드가 독립투쟁할 때 돈은 누가 됐겠어요? 기업가들이 됐다고. 그 기업가들을 끌어들인 자유주의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사이에 엄청난 또 갈등이 시작된다고. 독립 아일랜드가. 다 있었던 일이에요. 해외에서. 자, 아무튼. 자, 주사파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까지 넘어오느냐? 자, 보세요. NL 사상의 흐름이 보면 결국은 노동자, 농민의 인민 전선으로 그 다음에 레닌주의 국가체제, 레닌주의 국가체제라고 하면 이제 이건 민주집중제라고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상임위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뭐 이렇게 행사하는 이 민주집중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NL의 국가체제가 문화대혁명 이후에 이 국가체제가 무너져요. 레닌과 마오에 대한 재평가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레닌, 스탈린 이렇게 이어져 오던 이런 거에서 이 일명 우상숭배 문화잖아요. 이 건국자들에 대한 우상숭배 문화와 절대적 권력자, 이 절대적 권력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사회주의 자체 내에서 중국과 소련에서 건국의 절대 권력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에 대한 위협이다? 북한 같은 경우엔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김일성은 살아있죠. 김일성은 전 세계 이 NL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절대화가 무너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김일성은 용납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듀악이라는 게 발달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여러분 이게 더 골 때리는 겁니다. 여기서 시뮬라르크라는 말이 있어요. 시뮬라르크가 뭘 얘기를 하냐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훅 건너뛸게요. 시뮬라르크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BTS 있죠. BTS도 이 시뮬라르크 기호학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남자친구보다 더 남자친구 같은.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설레게 하죠. 자, 기호가, 영상이, 노래가, 상징물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한다. 기호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주사파 얘기하다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뭐냐? 김일성을 시뮬라르크로 만들어야 돼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절대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거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한다? 절대적 아이돌로 만든다. 우상으로 만든다. 이거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그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온 게 뭐다? 주, 체, 사, 상. 이거는 김일성 아이돌 만들기 사상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시대에 레닌과 마오가 우상 철폐가 되는 시대에 이거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할 때 첫 번째로 아이돌을 만들려면 뭐에 호소를 해야 될게? 이성에 호소한다? 그딴 거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나오죠. 뭐에 호소한다? 감성. 첫 번째 1번 감성 호소로 삼은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수령님은 우리를 아끼신다. 2번 사람을 아낀다. 간단하게 주체 사상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걸 묶어서 뭐라고 구성한다? 이. 자, 어디서 차용했다? 기독교에서 차용했죠.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수령.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도하는 수령과 그 수령 밑에 있는 일꾼들과 그리고 인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유기처세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우리 집단 아니고 이게 사람이다. 사람은
이제 직자적으로 한 개인으로는 머리 달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대자적으로 가면 머리는 수령이고 손발은 일꾼이고 그리고 몸통이 본체가 인민이다. 여기서 일꾼이 인민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몸통으로 사회적으로 애민 정신, 그러니까 사랑하는 정신으로 대해야 된다. 이게 뭐다? 이게 품성론. 일꾼들이 수령을 향한 자세는 이거를 수령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되는 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다? 사랑의 민족 공동체. 사랑의 민족 공동체를 질투하는 악마의 화신이 있다. 그게 뭐다? 미제국주의자. 이렇게 세상을 악마와 천사, 그리고 이 악을, 미국을, 그리고 천사를 수령으로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일, 지상의 과제가 뭐다? 미제국주의자들, 악마들을 쫓아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제 복원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통일이라고 부른다. 황당한 상황이고 정신 같은 상황인데 이거를 믿는 들이 아직도 X하게 많다. 여기까지.